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열쇠꾸러미가 등장하는 40대 여성의 꿈입니다. 둘째를 낳고 3년째 휴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유는 모르나 A 대표님이 집 열쇠꾸러미를 주신다. 묵직하다. 열쇠가 상당히 많다. 거실 바닥에 뭐가 많이 떨어져 있다. 20평대의 허름한 아파트다. 청소를 하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밥을 먹는다. 집이 어둡다. 그런데 아이들 3, 4명이 들어온다. 집주인인 초딩들이다. 집을 잘못 찾은 거다. 그런데 열쇠가 어떻게 맞은 거지? A 대표님이 종이에 주소를 받아 적게 했는데 그걸 다시 본다. 살펴보니 38층인데 내가 3을 8처럼 써서 88층으로 온 거다. 그 집 엄마가 왔는데 키가 굉장히 큰 여경이다. 제복을 입었다. 내게 경비 아저씨한테 가보란다. 길가로 나와 경비 아저씨를 찾아보았지만 실패한다. 꿈에 등장하는 A 대표님은 50대 여성으로 돈이 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을 10년째 해오고 있는 분이라고 하고요. 꿈꾸니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굉장히 밝고 유머 있으신데 리더십과 냉철한 면도 있으셔서 여러모로 롤모델이 되는 분이고 최근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마음이 쓰이는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온 38은 둘째를 낳았을 때의 나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열쇠꾸러미를 받는 장면으로 꿈이 시작됩니다. 열쇠꾸러미는 한 차원 금기에 대한 도전을 암시합니다. 하여 열쇠꾸러미가 등장하는 꿈이라면 자신이 금기시했던 영역으로 초대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아무도 반기지 않으나 반드시 탐색해야 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강하게 억압하는 것들이 금기의 구체적 내용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제대로 직면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열쇠꾸러미가 불러일으키는 호기심에 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쇠꾸러미를 들고 금기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야 할 때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아는 그 요청을 받았고 지금 그것에 응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열쇠꾸러미가 금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 굉장히 야하거든요. 처음 이 꿈을 읽었을 때 금기라는 단어는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근데 들으니까 그 푸른 수염 얘기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지만 열어야만 진실을 볼 수 있는 나에게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건데 꿈일기를 찾아보니까 저도 열쇠를 2명한테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차 열쇠를 줬는데 그래서 저는 금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와닿거든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운전하는 거를 내가 얼만큼 피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열쇠로부터 금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을 이끌어낸 거에 대한 조금 설명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꿈에서도 열쇠가 등장했을 때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중학교 초반이었나 우리 집 장롱 하나를 아버지가 그 장롱을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열쇠로 잠그고 뭐 자기만 열어가지고 물건을 빨리 빼고 다시 넣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얼핏 장롱 안을 보면 뭐 뭔가 물건들로 꽉 차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궁금하잖아. 그런데 남동생조차도 그런 것에 호기심을 그렇게 내지 않는데 나는 궁금해 미칠 것 같은 거야. 도대체 뭐를 넣어놨길래 저렇게 관리를 하나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아무 열쇠나 가지고 그게 쑤신 거야. 그걸 열어보려고 어린 마음에 열었다가 다시 이제 그대로 잠궈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자물쇠 내부가 다 망가진 거지. 내가 하도 들쑤셔가지고 맞지도 않는 열쇠를 가지고 들쑤셨으니까. 나 진짜 아빠한테 엄청나게 욕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쇠 공을 불러가지고 수리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제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니까 겁대가리 없다고. 응? 보지 말라 그럼 보지 말아야지. 뭘 쓸데없는데 관심을 가지냐고. 눈물이 쏙 빠질 만큼 모욕감을 느낄 만큼 그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게 이제 대사건이었거든.
그 잊혀졌다가 내 꿈을 하고 또 푸른 수염이라는 민담을 만나고 그 기억을 이제 찾아낸 거거든요. 나는 거기에서 내가 꿈을 하는 이유를 찾은 거지. 그때부터 어쩌면 나는 꿈을 해야 되는 운명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어요. 사실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자아가 금기시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무의식은 너무 거대한 우주와도 같은 것이라.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일기장이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선물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고급스러운 일기장에는 항상 열쇠,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기라는 건 굉장히 내밀한 내용이 담기는데 불안하잖아. 누가 이렇게 볼까 봐. 내 일기장은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금기시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 일기장을 열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굉장히 팬시한 자기만의 보물 상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열쇠랑 자물쇠가 잠겨 있었어요. 그 상자에는 보통 가장 귀한 게 담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게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비밀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게 담기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열쇠 꾸러미가 금기와 연결된다는 건 금세 알 수 있지 않나요? 금기라는 단어 자체에서 되게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내가 금기라는 단어 자체를 내가 되게 금기시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무의식이 자아가 금기시한 것 중에 한편으로는 소중하고 뭐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모인 곳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꿈을 보면서 그 포인트를 꼭 열쇠 꾸러미가 등장하지 않는 꿈이라고 해도 내가 금기시한 것들이 여기에 뭐가 드러났나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게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열쇠 꾸러미 이미지로부터 금기라는 단어를 연상하자 이를 뒷받침하는 꿈 이미지를 하나 더 찾게 됩니다. 꿈에 등장하는 숫자 38입니다. 38은 한 차원 38선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38선 너머는 단연코 탐색과 탐험이 금지된 금기의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내면에도 38선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아는 38선 너머를 금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출산하면서 그 38선은 더욱 공고해졌을 수 있습니다. 38선 너머로 간다는 것은 상대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뜻인즉 파괴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아의 태도를 보면 38선 가까이로 접근해 간다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아는 갈등의 불씨를 자처하고 싶지 않았기에 38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태도는 하나의 습으로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A 대표님의 요청은 보다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38선의 제거는 통합을 의미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평화로운 가운데 38선의 제거를 꿈꿉니다. 내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서도 38선의 제거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작업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평화롭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38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38선은 무의식의 내용물을 의식으로 통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38선은 무의식이 띄우는 내용물을 거부하기 위해 자아가 그어놓은 선이자 높고 두터운 벽 같은 것입니다. 자아는 무갈등의 상태를 구축하려고 상당한 에너지를 썼으나 부질없는 바램이었습니다. 자아가 좌절감을 처리하느라 수시로 애를 먹고 있다면 내면에서 작동 중인 38선 때문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38선을 없애는 게 누구나가 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말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 얘기를 할 때 통일을 하면 이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뒤처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야 돼서 망할 것처럼 그런 공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자아와 무의식으로 치환해서 얘기해도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처리하고 통합하는데 들이는 에너지 말고 그냥 자아만 견고히 높게 쌓아서 그게 현실적으로 더 나를 개발시키는 방향으로만 쓰고 싶은 그런 내 마음. 자아의 확고한 신념 이런 게 꿈에서는 성으로 표현되잖아요. 그 단단함, 견고함. 그런데 이제 무의식의 내용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무의식의 내용물이 그 성을 무너뜨릴 것 같은 공포를 자아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나도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상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 게, 그거를 무의식과 자아의 관계로 보면서 이해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 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자원이 되게 많고, 우리가 물론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야 되지만, 그만큼 얻을 것도 많은 건데, 근데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꿈속 A 대표님은 자아의 두려움과 회피하는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소를 받아 적도록 했는데 이는 주소를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허나 내 두려움의 정도 역시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내 손은 심하게 떨렸던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은 숫자 3을 숫자 8로 둔갑시켰을 겁니다. 8 또는 88은 여러 가지 연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8은 펜을 떼지 않은 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흘러가는 일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때문에 변화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길은 거부한 채 기존의 길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 8이나 88 이미지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 88은 팔팔하다를 연상시킵니다. 팔팔함은 샘솟는 생기와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팔팔함을 기대하며 그 집을 방문했던 것도 같습니다. 또 내 팔팔함은 오직 거실 청소에 소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88 고속도로는 한때 시원스럽게 잘 뚫린 길의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네 여정, 그 인생길이 그처럼 시원스럽게 뚫려 있어서 별다른 난관에 봉착하지 않고 목표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들 참으로 많습니다. 자아는 88을 선호함으로써 삶이 요청하는 변화에 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열쇠 꾸러미를 건넨 이는 평소 롤 모델로 삼고 있는 A 대표님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벅찬 내면의 황금을 A 대표님에게 맡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설명에 따르면 A 대표님은 자신의 소신을 삶으로 실천하는 분 같습니다. 소신대로 사는 삶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분 같습니다. 한 존재가 감당하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꿈속 A 대표님의 가르침과 인도가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 대표님이 건넨 묵직한 열쇠 꾸러미, 그 열쇠가 이끄는 대로 가서 열쇠가 열어젖힌 공간으로 들어가 그 공간의 진실과 마주함으로써 자아의 협소한 틀을 깨부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A 대표님이 건넨 열쇠 꾸러미가 묵직했음을 기억합니다. 많은 열쇠가 달려 있다는 뜻인데 이는 꿈의 강조인 것입니다. 목적은 자아의 자각을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꿈속 A 대표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집, 다른 가정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은 한 번에 그칠 수 없으며 수없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꿈 상징에서 집은 자아가 머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아는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집, 다른 가정을 무수히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집을 경험함으로써 자아의 견고한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아는 자신의 집에서만
오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자아가 고수하는 틀이 너무도 견고하고 단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고민하도록 제안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는 동일한 구조와 형태로 쌓아 올린 반듯한 건물입니다. 외관상 모든 집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저마다 다르므로 섣부른 단정은 관계를 망칩니다. 자아는 그동안 자신의 집을 벗어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집이 살아가는 방식과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자아의 그것과 동일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태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집에서 적용되는 잣대를 일반화시키려는 고집도 감지됩니다. 꿈은 다른 집을 경험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섬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작동 중인 38선을 제거하자면 우선적으로 다른 집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8을 88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부분은 내 의도가 섞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건물을 한 사람으로 보면 88은 내 머리 같았고 38은 한 내 이 장 정도? 그래서 거기가 내 진짜 욕망이 있는 곳이고 88은 내 자아가 돌아가는 공간? 처음에 그렇게도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88층으로 가면 내 자아가 하는 습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하는 내 행동, 내가 머무는 시선, 그리고 뭐 그 아이들을 보고 하는 표현, 그 집을 보는 거, 거실을 보는 청소하는 거,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되게 잘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표현 중에 재밌었던 게 그 초딩들을 집 주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아이들을 되게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보통 그 집주인의 아들이다, 뭐 집주인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집주인이 초딩들이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고 선생님 얘기를 이어받아서 하자면 주인인 초등생들이 들어온다 하는 표현이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분량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저는 생략을 했는데 아이들이 중심에 두고 높이 떠받들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아이들과 연결시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 꿈속에 등장하는 이 아이들, 이 초등생들을 나의 비전, 내가 지향하는 어떤 비전, 가능성, 미래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로 이제 바꾸면 내가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숭배하는 태도로 접근을 하면 실현시키기가 힘들어요. 그 가능성, 내가 지향하는 그것이 절대선인 것 마냥 절대선이어서 모두가 우러러 봐야 되는 무엇으로 취급을 하면 그걸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목표로 다가가는데 굉장한 방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내 아이와 결부시키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요소들로 봐야 돼요. 그렇게 접근해야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문제는 나의 이상이 모두에게 절대 선으로 다가갈 수는 없어요. 난 그런 태도가 없는데 잘 봐야 돼. 88이 그 무한 반복이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88 고속도로 내가 그 어려움 없이 내 목적지로 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 거기에 좀 더 저는 그 팽창이 있으니까 그 무한 이런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의 매력을 느끼는 내 마음과 그렇게 내 가능성을 숭배시하는 그 마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 가능성을 숭배시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나한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확 느끼고 싶은데 확 느껴지진 않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잡히는 건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림자가 수용이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금기라는 단어를 다시 가져오면 자아가 추구하는 이상, 비전을 너무 높은 곳에 두고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금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아가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떠냐?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는 감정들은 실망, 낙담, 좌절, 외부를 향한 실망이었다가 자신을 향한 낙담이었다가. 근데 그게 헷갈려요. 아이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아이의 뭔가 깨트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래서 어디까지 지켜줘야 되고 어디까지 수용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뭘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겁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나는 내 이상과 비전을 굉장히 높은 곳에 올려다 놔. 그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은 그에 호응해 주지 않아. 이미 여기서부터 굉장히 크게 어그러지는 거야. 당혹스럽거든,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이상이나 비전을 그렇게 높은 곳에 둔다는 건 사실 내 사유를 바탕으로 한 철학이 서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내가 적절한 사유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거기에서 걸러질 것들은 걸러지고 내가 적절한 사유 과정을 거친다는 건 빛과 그림자를 다 보고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높은 곳에 있겠어? 적절한 높이를 찾게 되겠지. 그래야 내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의 위치로 오겠지. 꿈속 A 대표님의 지혜가 아주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 성정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가르침의 방식보다는 경험의 자아를 노출시킴으로써 자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자아가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다양한 집을 경험하지 못한 탓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A 대표님의 판단으로는 경험에 자신을 열 수 있다면 변화가 요원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속 A 대표님이 나와 내 가능성에 대해 보여주는 믿음은 그런 정도로 두터운 것 같습니다. 자아의 변화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쇠 꾸러미의 열쇠가 인도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쇠 꾸러미의 안내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징조라 하겠습니다. 어떤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드러나게 될 진실과 마주함으로써 그 진실을 감당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집의 거주자인 여경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굉장히 큰 여경입니다. 여경은 제복까지 갖춰 입었습니다. 당당하고 당차며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한편 사회적 커리어를 우선하는 여성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와 내밀한 속사정을 볼 기회가 없었다면 또는 밖에서 그녀를 건성으로 만났다면 모든 면에서 완벽한 통제와 제어가 가능한 여성으로서 빈틈없이 절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그녀를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그림자 따위는 없다고 속단했을지 모릅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제복까지 갖춰 입은 여경, 그녀의 사회적 페르소나는 대단히 힘있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허름한 집 내부는 내게 다른 사정을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여경이 감당하고 있는 어두운 측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경이 감당하는 그림자를 볼 필요가 있었고 그 대가로 여경의 집을 청소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회라는 정글에서 일정한 성취와 그에 따른 확실한 내 자리를 바란다면 삶은 필히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눈부신 성취를 이뤄내는 그만큼 자아의 통제가 미약해지는 곳도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간의 혼란과 지저분함을 허용하는 것도
용기라는 뜻입니다. 질서 유지와 규칙 준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같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귀한 에너지를 축내는 짓은 삼가야 합니다. 여경의 집에서 내가 깨쳐야 할 진실은 그런 것입니다. 여경의 집은 질서와 규칙이 다소간 흐트러진 채로 흘러가는 듯하고 그로 인한 소소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여경이 자신의 집에서 허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를 허용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에 내놓은 새로운 가능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경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며 그 토대 위에서 발전을 꾀하는 인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제 습은 뭐냐면요. 이런 여경의 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허름하네? 그럼 나가는 거예요. 허름해서. 별거 없네? 그럼 이건 버릴 거. 내가 그림자를 허용한다는 것을 이게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게 내가 되게 미숙하구나.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나는 여기서 뭔가 안 좋은 걸 발견했어. 그러면 그 말인즉슨 내가 갖고 싶은 건 결점 없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내가 목적지를 88고속도로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것 같거든요. 그림자를 내 삶에서 의식적으로 허용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그런 걸 배웠어요. 나는 여경의 집을 청소하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밥까지 챙겨 먹었습니다. 사람의 입맛은 참으로 보수적이라서 다른 문화에 적응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음식에 적응하면 한 문화에 적응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여경의 집에서 자발적으로 상을 차리고 홀로 식사를 하는 행위가 대단히 성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통과 의례를 위해 치르는 의식 같습니다. 여경의 집이 드러낸 진실을 기꺼이 껴안았고 완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경의 당찬 모습은 자신의 어둠까지를 포함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경의 집에서 취한 양분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어둠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의 어둠을 허용하지 않고자 또는 한계를 억압하는 데에만 나의 귀한 팔팔함이 소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둠을 인정하고 허용할 때 오히려 그 지점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지거나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중단이나 회복 불가능한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둠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수시로 어둠의 구간을 배정함으로써 성취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비 아저씨를 찾는데 실패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A 대표님이 주신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탓입니다. 38층은 자력으로 찾아가도록 제안받은 것 같습니다.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38층으로 가서 그 공간이 드러내는 진실까지 감당했을 때 비로소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아가 가장 금기시해온 것들을 38층에서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꿈의 말미에서 또 하나의 생각거리를 찾게 됩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슴없이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비해 대단히 과격한 단어를 박은 것 같습니다. 자아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물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사리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습과도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기대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혹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할 경우에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는 대단히 이상한 태도로 보입니다.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38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조력자는 성찰입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고통을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고통을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통 감당. 오늘은 그림자를 허용한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적으로 내가 막 적극적으로 살아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비슷한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는 게 나올 때마다 되게 새롭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물어보, 근데 이 여경이 나한테 경비아저 씨한테 가보라고 조언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여경은 왜 그런 걸까요? 나 되게 원망스럽거든요. 일단은 나한테 엉겨붙을 생각은 많어. 이거고요. 아니, 그럼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기본적인 친절함은 있어야죠. 어차피 너 길가로 나가봐. 경비 아저씨 찾아 돌아다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빨리 깨달아. 만일 여경이 나에게 경비 아저씨 찾지 말고 당신 스스로 자력으로 38층까지 가세요 하면 이 꿈을 꾼 내가 말을 들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꿈속의 여경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찝어낸 거죠. 너 경비 아저씨 찾고 있지? 가봐. 기분 나쁘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분이 저에게 꿈을 3개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모두 다룰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꿈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